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돌입니다. 제가 원래 저저번 주 주말에 영상을 만들고 올리려고 했는데 신경통 비슷한 게 와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때 진짜 피곤했는데 등 운동을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며칠간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 무게 신기록을 뚫었더니 바로 다음날 여파가 오더라고요. 이 통증이 등에서 시작돼서 손발가락 끝으로 요동을 치는데 진짜 그런 건 처음 겪어봤어요. 역시나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별로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요. 그 뒤로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2주 동안 열심히 일 처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거, 사실 안 중요한 게 없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를 들고 왔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인하대학교와 협력을 했거나 하고 있는 해외 대학들 소개입니다. 지금 썸네일에는 한 4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오늘 다룰 대학은 이 정도예요. 근데 인하대가 실제로 협력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다루는 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대학들만 추려서 만들었어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2023년부터 우주의공학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나사 산하의 트리시 연구소,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하버드 의대 실습병원인 MGH, 그리고 인하대 우주항공의학센터, 여기는 인하대병원과 인하대 공대의 합작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자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환경에서의 의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하버드 의대 연구인력분들과 나사분들이 인하대로 오셔서 토론하시기도 해요. 이 협력의 최근 근황은 제 정보력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 연구 관련 소식이 보이고 종료되었다는 얘기는 확인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협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학교 연구들은 주기적으로 기사화되는 게 아니다 보니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은 전액 지원 6개월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정부 산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비행기 왕복권, 그리고 비자 발급료, 생활비 등등 다 지원해주면서 6개월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수님의 네트워크만 있다면 해외 어느 대학이건 갔다 올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하버드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매년 사정이 좀 달라져서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25년의 해외 파견 공지에 하버드 대학교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인하대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 기간 제한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의 협력 중 상당수가 이런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는 사업 반복의 구조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끝나면 교수님들께서 또 다른 사업을 따오실 거예요. 인하대 교수님들이 연구도 연구지만 이런 사업 수주에서 진짜 수완이 좋으시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교수님께 평소 잘 부탁드리면 그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인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 협력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하대의 자랑, 인하대 블록체인 학회 블루노드와의 교류입니다. 블루노드는 추후 설명드릴 MIT, 난양공대 등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요. 학회 차원에서 하버드 대학교와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현재 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MIT입니다. MIT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전액 지원 6개월 파견 프로그램의 대상 대학들 중 하나이고요. 제가 이 사업단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한 결과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여기 가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후기글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2027년 이후에 올라와서 아직은 후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올라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학생 자체의 열의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도와주려고 하셔도 학생이 의지가 강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입학하실 인하인분들은 교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열의 있는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MIT는 2019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인하대 공과대학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제연구교류 지원 사업으로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인하대학교의 위정재 교수님 연구팀과 MIT 존 하트 교수님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하셨었고 이 연구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테크놀로지의 연속으로 기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구 분야는 기기공학 중 재료역학 분야였어요. 그리고 협력사항은 아니지만 인하대학교에는 MIT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인하대 선배님이기도 하신 전자공학과의 강지훈 교수님, 그리고 아예 MIT에서 교수로 계셨었던 현 인하대 인공지능융합센터 센터장님이신 박인규 교수님을 비롯해 수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공학과, 그리고 문과의 아태물리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MIT 출신 교수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개드린 분들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다만 계속 나열하는 건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생략했습니다. 궁금하시면 각 학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IT 출신 교수님들께서 많으시다 보니 이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다 MIT와 인하대를 이어주시는 네트워커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협력사항은 역시나 인하대의 자랑, 블루노드의 블록체인 분야 교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하대와 MIT의 이 분야 협력은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탠포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는 미국 공대로 거의 투탑인 대학교입니다. 사실 공대로는 하버드보다 높게 평가받고요. MIT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역시 스탠포드도 전액 지원 6개월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스탠포드는 파견 공고가 뜰 때마다 거의 대부분 지원 가능 상태로 표시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환경공학과에서 스탠포드와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공학과 홈페이지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관련 기사는 찾을 수 없어서 주로 연구실 차원에서의 공동연구 교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구협력은 막 정부 차원에서 엄청 많은 지원금을 전달해서 협력하는 케이스들이 아니면 기사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교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텍과 민행공대입니다. 일단 칼텍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행공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헨공대와 베를린 공대와 함께 독일 공대 탑3에 드는 대학교입니다. 세계 순위로는 서울대보다 높은 순위를 받는 대학교이고 이 두 대학과는 UAM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UAM이란 도심 항공교통으로 드론에 사람이 타고 다니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날아다닐 수 있는데 헬기나 항공기 같은 큰 스케일은 아닌 그런 교통수단을 UA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하대가 위치한 인천이 또 이 UAM 분야에서는 세계 탑급으로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인천시 주도의 UAM 상용화 협력체에 인하대와 칼텍, 민행공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기관들에선 당연히 연구교류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지아텍입니다. 조지아텍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공대 특화대학입니다. MIT랑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사실 공대로만 보면 칼텍을 제치고 전미 4위를 차지하는 대학입니다. 1위가 MIT, 2위가 스탠포드, 3위가 UC 버클리, 그 다음이 보통 조지아텍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인하대 교수님 프로필을 찾아보거나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다 보면 조지아텍이 꽤 자주 등장하거든요. 인하대 교수님들과 조지아텍이 그만큼 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 소개드릴 USC까지는 아니지만 인하대와 조지아텍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학들 중에서도 교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지아텍 역시 해외 파견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조지아텍과는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조지아텍과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첨단 반도체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4년에 한국 반도체 테스트 학교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때 조지아텍 교수님이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거. 인하대는 조지아텍과 함께 국제 VIP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 중 유일하게 소속되어 있고요. 이 VIP 프로그램은 학년과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일단 인하대 차원에서 알파 프로젝트나 다학년 연구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정식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승하면 조지아텍 등이 참여하는 국제 VIP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VIP 프로젝트는 인하대의 경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고요. 미래에도 지속될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딱히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인하대는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조지아텍이 협력하려고 할 때 그 교두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퍼듀대학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퍼듀대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공대가 강세인 대학교로 공학 분야에서는 전미 8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학 분야 한정 아이비리그 수준으로 평가받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을 보실 땐 우리나라 대학보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약 200개 정도 되는데 근데 미국 4년제 대학은 약 2600개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카이 서성원까지의 그 위상이 미국에서는 최소 곱하기 10배를 해서 약 60개 대학이 포함된다고 봐야 비율이 맞습니다. 그중 8등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와는 역시 조지아텍과 함께 국제 VIP 컨소시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인하대학교의 BK21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인하대가 수주한 9개 이상의 BK21 사업 중 디지털 물류 부문에서 퍼듀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퍼듀대학교로 연수를 갈 수 있는데 사업단의 지원 아래 1인당 항공 왕복권 200만원과 연수비 2,400만원, 총 2,6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으며 연수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 BK21 사업 역시 기한이 있는데 이건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수주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하대와 퍼듀대는 항공우주와 항공안전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항공안전 국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무인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실험도 성공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의 찐친 USC입니다. USC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협력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찐친 수준에 가까운 합작 활동을 과거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진그룹의 파워에 힘입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남가주대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음차를 따서 한국에서는 남가주대라고도 불리고요. USC에 대한 설명은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인 인하대학교에 대하여에서 인하한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전세계 억만장자 배출대학 순위로 4위예요. 그만큼 돈 많은 친구들이 다니고 다니는 애들을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특히 USC는 실리콘밸리에서의 동문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하인 후배들한테 실리콘밸리 쪽 진출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인하되면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인하대랑 한진이랑 USC 협력이 깊고 오래돼서 USC에서도 인하대를 좋아하거든요. 이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대학원 선배님께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US 뉴스에 따르면 종합순위로는 전미 20위, 그리고 공대 순위로는 전미 약 10위 정도를 하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하대와 USC는 PWICE라는 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건 USC, 인하대, 프렛 앤 휘트니사라고 이제 이 항공기 제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교수진 대학원생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항공우주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결과로 무선 인터넷 엔진 정비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해내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협력 중입니다. 사실 제가 공식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는 너무 당연한 거라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USC의 비터비 공과대학 홈페이지에서 PWIC 부분은 꼭 들어가 보세요.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뽕이 뭔지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C는 인하대와 아예 자매 결연도 되어 있는 만큼 교환학생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공동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이건 PWIC랑은 다르게 에어라는 연구소인데요. 인하대와 USC, 그리고 한국항공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다자 협력하여 세운 연구소입니다. 항공우주 특화 연구소이고요.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200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계속 순항 중이고요. PWIC와 함께 제한기간이 없는 공동연구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한진이 해준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진이 국제적인 인프라를 확실히 챙겨주니까 당장 엄청 크고 럭셔리한 그런 건물들을 안 지어줘도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 차원의 지원이 정말 값진 거거든요. 한진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항공기업이라 그 파워가 엄청 세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아가려면 세계적인 인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인하대 출신 개인이던 인하대 자체던 한진그룹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압니다. 그만큼 한진그룹 산하의 대학인 게 메리트 있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에 제 Q&A 영상에서 항공우주공학과가 다른 대학교에서 신설되면 인하대가 밀릴 거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런 인프라는 다른 대학교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자매대학인 만큼 일상적으로 교수님 개인 연구실 차원의 연구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USC 대학원에서는 아예 인하대로 현지 모집 담당자가 오셔서 인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USC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려면 막 복잡하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하대는 USC에서 다 와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USC로 가도 사실상 인하대와 한진이 이미 익숙한 집단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이 목표면 인하대 오면 일단 USC를 안정적으로 보고 그 이상을 노리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메리트가 엄청 큰 거예요. 한진그룹과 인하대의 힘입니다. 이렇게 USC 홈페이지에 아예 인하대가 공식 파트너십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US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군데에서 인하대 마크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유타대학교입니다. 유타대는 사실 종합순위로 봤을 때 좋은 정도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학들처럼 엄청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타 대학의 의학 분야, 특히 약학 분야는 전미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유타대의 약학대학원은 전미 10위에 근접할 정도로 평가받아요. 인하대는 유타대와 이 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과 유타대는 2009년 정부 지원 아래 DDS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해 지금까지 약물 흡수의 효율 증대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도 테크노파크에 연구소를 설립했으나 2014년 송도 BRC 제1연구소로 이전했는데 이때 최첨단 시설 그리고 연구원 건강복지 등등 각종 우대를 받으면서 입주했어요. 이전한 송도 BRC 근처에는 동아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셀트리온 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전 전부터 DDS 연구소는 해외 연구소들과 교류 중이었던 참에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도 기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다 실현되었죠. 이 연구소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창업을 하시기도 했는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요 요직에는 유타 이나 DDS 연구소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과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2021년에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한 인하대 간호학과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하대 간호학과와 유타대학 간호학과는 글로벌 서밋을 개최하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인하대 간호대학 학장님과 유타대 전기컴퓨터공학과장, 유타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그리고 주식회사 인셀델 부사장님 등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와 유타대는 의학과 약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뮌헨공대에 이은 두 번째 독일 대학교입니다. 아헨공대는 앞서 말씀드렸듯 독일 내 3대 공과대학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하대와 같이 매우 기업 친화적인 대학교이고요. 기계공학 분야는 독일 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인하대와 아헨공대는 아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구 교류는 당연히 활발하고 교환학생 또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매결연인 만큼 제한기간은 없어요. 연구를 그냥 연구로 퉁치고 넘어가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중 예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인하대 MCSI 연구실에서는 아헨공대의 텍스타일 기술 연구소인 ITA와 협력하여 스마트 텍스트로닉스와 드론 기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또 듀크대처럼 인하대가 수주한 BK21 사업 중 탄소 중립에 관한 기기기술 사업에 아헨공대가 협력 파트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헨공대 역시 전액 지원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난양공대입니다. 난양공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원래 난양공대는 대한민국의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대학인데 지금은 아득히 뛰어넘고 칭화대와 북경대에 이어 아시아 탑3를 차지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컴퓨터공학 분야로 한정하면 세계 순위에서 하버드 대학교보다 높은 6위를 차지하는 대학교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의 블록체인 학회 블루노드는 역시 난양공대와도 협력 중입니다. 블루노드는 세계 여러 대학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지만 난양공대와는 아예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이는 인하대 블루노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블루노드는 난양공대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MIT와 마찬가지로 인하대 공대 차원의 국제연구교류 지원 사업에서 교류했던 대학교 중 한 곳입니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한명광 교수님께서는 난양공대의 정리우 교수님과 함께 2019년에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하대와 한양대가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는 SSA 강연에 난양공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때의 난양공대예요. 이제 일본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와세다 대학교입니다. 와세다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세계 랭킹은 별로 높지 않아요. 일본 사립대 중에서는 1위이지만 보통 일본 대학은 공립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와세다는 일본 내에서는 한 4티어 정도 되는 대학으로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티어가 부동의 1위인 도쿄대이고요. 2티어는 도쿄공업대와 교토대, 그리고 히토치바시대입니다. 3티어가 오사카대 등이고 4티어에 와세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이래도 실질적인 일본대 영향력은 와세다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와세다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총리부터 국회의원, 각종 CEO 등등 와세다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만 3번 넘게 배출한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와세다가 차지하는 위상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는 인문학이 강세인 대학교이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신격호 전 롯데 회장,
이병철 전 삼성회장,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모교입니다. 인하대는 와세다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연구교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로 2022년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와 와세다대 일미연구소가 와세다 대학교 도쿄 캠퍼스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끼리는 2023년 합동영화 제작을 해서 인천의 미림극장에서 상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교류는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하대가 문과에서도 국제적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태물류는 아예 MIT 출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 물류 쪽은 사실 인하대가 세계 탑10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아태물류학과랑 MIT랑 어떤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는 입수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못 찾아서 영상에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같은 점들로 볼 때 인하대 문과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사카 대학교입니다. 오사카대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 3티어 대학이고요. 사실상 교토대 바로 다음을 차지하는 대학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으로 따지면 서성한 라인에 위치하는 대학인 것 같아요. 오사카대는 MIT 스탠포드와 함께 인하대의 전액 지원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학이고요. 이 프로그램에 일본 2티어 대학인 도쿄공업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인하대와 오사카대는 AI와 데이터과학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2025년 아이의 인하대 인공지능 융합센터와 오사카대학교의 D3 연구센터는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오사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 협력 사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인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본 대학입니다. 부동의 일본 1강, 그리고 일본의 서울대인 도쿄대입니다. 인하대학교와 도쿄대는 인하대가 나사와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합작할 때 도쿄대에 참여를 추진했었어요. 그때 미팅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잠정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나서서 협력을 잇고 있습니다. 인하대의 블루노드는 도쿄대 역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난양공대와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도쿄대와 게이오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합과 아예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일본으로 방문해 교류하고 공동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최근에 체결돼서 앞으로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마지막 대학은 하얼빈 공업대학교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교이고요. 사실상 중국 공대 2위를 차지하는 대학교입니다. 부동 1위는 칭화대이고요. 2위는 북경대와 하얼빈 공업대가 다투는데 주로 하얼빈 공업대가 차지합니다. 종합순위는 중국 10위 정도로 엄청 높지는 않은데 공대 순위는 완전 다릅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서운 게 중국의 핵을 개발한 데가 하얼빈 공업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만들 수 있는 대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얼빈 공업대 역시 인하대와 상호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요. 2007년 체결 후 지금까지 잘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갈 수도 있고 연구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제가 수강했던 강의의 교수님께서는 하얼빈 공업대와 연구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당시엔 하얼빈 공업대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엄청난 데여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런 건 기사화되거나 공지사항에 올라오지 않거든요. 교수님께서 출장 가시고 하시는 거라서 완전 내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하대학교와 협력했거나 하고 있는 해외 대학들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슬슬 구독자분들께서 요청 주신 영상들을 업로드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부경인하전이랑 구독자 요청 영상 등등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